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최윤영입니다. 집이 찍으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 어떤 제도들, 어떤 부동산 이슈가 있는지 미리 투자 전략까지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 무료 전화 상담과 문자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작되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12시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또 고민 해결 도와주실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이정찬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RTN 시청자 가족분들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훈재 팀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밖에 하얀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안전운전도 하시고요. 또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면서 미리 인사를 드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올해 2016년은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좀 좋은 긍정의 분위기들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대표님 내년 2017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미리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또 세우면 좋을지 얘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금년도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의 부동산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위기, 어떤 악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기회의 요인도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악재는 어떤 악재가 있고 기회는 어떤 기회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건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방향까지 좀 제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 마이너스 요인, 그냥 좀 표현 좋게 그냥 악재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어떤 악재. 자, 첫 번째는 참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전국 불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전국 불안이 지속이 되면은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게이트 사태로 인해서 블랙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속한 어떤 정책이 입안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국 불안이 되면은 첫 번째 심리적인 위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타이밍을 대부분 늦추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런 전국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떤 혼돈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본다면 내년 1, 4분기, 즉 한 3월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보는 악재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굉장히 실물도 중요하지만요. 심리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금리 상승입니다. 자, 벌써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조달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조달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같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로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좀 시차를 두고 올라갈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은 자,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차익형 부동산이 됐건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됐건 부동산 시장에 주는 것에서는 안 좋은 영향이겠죠. 자, 그다음에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집단 대출, 잔금 대출, DSR 개념이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작년 11.3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청약 시장이 이제 급냉을 합니다. 급냉을 하는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수위 요건 강화라는 전매 제한 기간으로서 이제 이게 청약 시장이 급냉이 됐습니다만은 자,
과거에 우리가 100대 1이면은 지금 10대 1이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100대 1 같으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것 같고 10대 1 같으면 프리미엄 형성하는 기대치가 그럼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요건이 강화되면서 10대 1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분양시장에서 이 전매 제한기까지 이렇게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분위기상 급냉이 됐다 하는 것도 내년도에 시장이 주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태풍급인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가 일몰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유예 기간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 본다면은 또한 어떤 선거 전국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일몰되게끔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받는 단지와 아닌 단지의 어떤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내년도에 이제 시장이 주는 큰 악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공급과잉인데, 자, 공급과잉에 대한 심리적인 우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역별로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별로 공급과잉인 지역, 예를 들어서 화성, 시흥, 용인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공급과잉 우려와 맞물려서 어떤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출렁거림. 자, 그래서 제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요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걸 한 6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기회 요인, 플러스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지 않고 기회라고 했어요. 그 기회를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함축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입니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은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첫 번째는 기회 요소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내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부동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동자금이 아무래도 임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겠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어찌됐든 우리가 9.1 대책에서 택지 공급, 특히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전혀 내년 말까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택지에 대한 희소성, 이건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런 택지가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토지 가격이라든지 분양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선도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장서서 가격을 올라준다. 그렇다면 이런 선도 가격이 올라주면은 기존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기존 토지 시장에도 주는 영향이 크겠죠.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주택 공급이 자율적으로 감소됩니다. 자율적. 일단 택지 공급이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민간이 공급하는 그런 택지 공급도 자율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자율에 의한 축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전장에서 말했던 그런 악재가 이미 시장에, 언론에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악재가 이미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숨어있는 악재와 노출된 악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악재가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서 11.3 대책 이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아무래도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하는 게 하나의 기회 요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를 해서 제가 14가지 정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이번 기회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한다면은 이번을 기회로 분명히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1순위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 세대주여야 된다는 거. 두 번째,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 중에 우리 시청자들이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었다가 관리 처분이 돼가지고 입주권을 이게 보유하신 사실이 그 5년 이내에 있다면은 그분도 1순위가 안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2주택자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자, 그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은 내년도를 충분한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너무 서둘러서 처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매도 타이밍을 좀 늦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남권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는 한다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지와 아닌 단지가 어느 정도 이게 나뉠 겁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로 또 투자 타이밍을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심이나 강남권에 있는 소형 주택에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이거 하시는 거 상당히 안전하다고 봅니다. 자, 역전세 이런 강남이나 이런 도심에서 있었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역전세 내년에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강북 재개발 지역에 이제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라. 강북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충분히 내년에 시장에도 투자 매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택 신도시라든지 과천 보금자리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적는다면 하남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제 분양이 시작됩니다. 이런 지구 같은 데가 노려볼 유망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게 이제 그쪽에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 아파텔과 주상복합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나 2003년도에도 이런 아파텔과 주상복합이 한참 인기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을 때 반사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텔과 주상복합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는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에 관심을 두라. 자, 집가 상승이 가파를 수 있다. 또 임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표현 듭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자,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홍대 상권이라든지 이태원 경리단 상권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바뀌는 지역, 그런 지역이 이제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선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꼬마 빌딩 어느 정도 예산이 되신 분들은 꼬마 빌딩을 가지고 리모델링, 노후된 꼬마 빌딩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임대 수익을 올려놓고 이게 바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신다면은 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노하우가 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출렁거릴 때 지방은 더 출렁거림이 더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지역이 토지 가격 상승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하남시의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하남시의 토지 투자를 서울 사람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남 시민들이 많이 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토라고 그러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지역,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든다면은 평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망하겠죠. 그래서 자,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리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정한 타이밍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18년까지 이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유예를 해줬습니다만은 제가 왜 내년도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적정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우리가 2018년도 그런 임대소득 과세에 이게 대응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 말까지 2017년 말까지 신규 취득을 해서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양도세가 100% 감면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는 적정 타이밍이라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 좀 서울에서 약간 멀리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역전세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투자하시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약간 너무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역전세에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아까 갭 투자하라고 할 때는 수도권이 아니었죠. 도심이나 강남권이었죠.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을 이렇게 활용을 하실 때 예산을 잘 수립을 하시되 혼합형 담보대출을 가능한 적극 활용하시라. 혼합형 담보대출은 뭐냐? 초반에는 변동금리로 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라. 그러면서도 이 거치 기간이라든지 상환 방식이 이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 많이 이게 일반화되기 때문에요. 내가 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이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지까지도 예산 수립을 하실 때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악재는 뭐냐? 그러면서도 기회는 뭐가 있느냐? 그런 기회 속에서도 기회가 악재가 혼재하는 이런 시장 사이에서도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을 한 제가 14가지 정도를 간추려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가오는 2017년 새 부동산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 방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길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팁을 좀 잘 참고하시면은 내년 2017년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향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글진단 부동산 119 지금 생방송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정찬 대표님께서 준비하시는 무료 세미나 소식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이정찬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글진단 부동산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전화 무료 상담 시간 그리고 문자 상담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 정보 이용료 100원이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의정부 장암 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팔아야 할지 계속 유지를 해야 할지 싶었어요. 네,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2013년도 8월 30일 날 구입해가지고 네. 그 2억 2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현재 팔아도 되는지 2013년 8월부터 지금까지 쭉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매도해도 될지 한다면 타이밍은 또 어떻게 될지 네, 문의 주셨던 부분 저희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저는 이걸 팔고 다른 데 적절하게 투자를 하실 의향이 지금 타이밍도 그렇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보유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전세 주고 있습니까? 월세 받고 있습니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2천에 85만 원. 2천에 85만 원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제 의견부터 결론 지어진다면요. 그냥 월세 받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유를 좀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자, 제가 또 서울에 집이 있어가지고. 예. 만약 그렇다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이게 좀 등록을 하시고 뭐 다른 거 걸림돌을 이게 좀 제거를 하시든지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2억 2천에 샀다고 하셨어요. 네. 예, 지금 시세는 한 어느 정도 가시는지 아시나요? 뭐 2억 7천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6, 7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증금 2천에 네. 85만 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이걸 임대 수익률을 연간 임대 수익률을 대출 없는 상태에서 따져보면은 한 4.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임대 수익률이. 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요. 대출 없이 강남에서 월세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 해도요. 이렇게 4%대의 임대 수익률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런 장암 현대 아파트 일대, 이 장암지구 일대가 그렇게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아직 안 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더 보유를 하셨다가
하셨다가 뭐 이게 뭐랄까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처분해도 늦지 않다. 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아파트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파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한다면은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고, 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금리는 뭐 대출 금리 좀 올라간다 하지만은 그래도 임대 수익률 아파트에서 대출 없는 상태에서 4%가 넘으면요 이거 양호한 거예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보다 더 양호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 관점으로 그러니까 꼭 아파트를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가 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아파트도 차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 관점에서 보유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끝진단 부동산 119 시청자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고민,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무료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8289번을 문자 주신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185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강서구 우장동의 힐스테이트 거주 중입니다. 노후 대비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말씀이면은 좀 그래도 은퇴하셨거나 나이가 연령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입지나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세대 수도 상당히 대단지고요. 특히 마곡지구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은 아파트 단지가 이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자, 우장산 보기 드물게 강서구에서 한 22, 3평이 가격이 6억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은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아주 잘했어요. 우장산 힐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2평이 한 6억에서 6억 2천까지 갑니다. 자, 우리가 강서권에서 이만한 가격까지 나오려고 미처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마곡지구의 후광을 가장 많이 수혜를 보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아파트가 대단지면서도 2005년도산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년 정도 된 아직은 새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시다시피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습니다. 발산역. 자, 그렇다면은 지금 노후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하고 나서 다른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셔서 이 문자를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제 이제 추측에. 저는 자, 은퇴를 하셨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한 연세가 한 65세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걸 그냥 6억이라고만 해요. 6억. 자, 6억짜리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면요. 종신형으로 가입하신다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보면 한 150에서 160만 원 정도가 매달 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편안하게 거주도 하시면서 매월 150이나 160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기회가 아닐까요? 주택연금. 그리고 혹시 문자 주신 분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려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좀 서둘러야 됩니다. 내년도에 또 이 지급되는 이 비율이 좀 낮아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내년 1월 이전에 하시면은 더 많은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오히려 이게 매도하시는 것보다도 편하시게 거주하시면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내가 매월 돌아가실 때까지 한 150에서 16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노후에는 부동산 재테크도 중요합니다만은 내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재테크의 한 분야다 하는 거 문자 주신 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문자 주신 3185 시청자분, 일단 거주하시면서 주택연금이란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는 방법을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끝자리 5860번님 시청자분의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항동의 호수 청구 5단지 매수 계획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수 여부 어떨까요, 대표님? 자, 기본적으로 아마 마두역 인근이실 거예요. 이쪽이 마두역인데, 마두역 인근에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기본적으로 역세권이고 이게 편의시설도 괜찮고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뭐 갭 투자를 하셔도 내 투자 원금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고요. 아까도 그리고 제가 의정 붙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문자 주실 분은 너무 이게 주저하지 마시고요. 요즘처럼 약간 그 매기가 없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좀 가격을 이게 조정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매수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형도 괜찮고 임대 수익형 관점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매수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 전화 02-3424-0718번으로 들어온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해 볼 건데요. 먼저 급하게 들어온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샵 8289번을 주시면 되세요. 끝자리 3120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남 뉴타운 5구역 빌라 매도 후에 3구역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5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꾸는 전략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쪽입니다. 그 반포대교 쪽이 5구역입니다. 반포대교 쪽이 5구역. 그다음에 3구역은 순천향대학병원 앞쪽으로 이제 이 정도가 이제 3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은 3구역이 좀 빠릅니다. 진행은 3구역이 빠른데 입지는 5구역이 훨씬 낫습니다. 한강 조망이라든지 전체적인 공원 옆에 바로 공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이제 5구역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좀 빨리 진행이 좀 빠른 구역으로 이렇게 갈아타고 싶다. 그런 의도로 아마 이 문자를 주시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갈아타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5구역에서 빌라 7억짜리가 매매가가 7억짜리면은 전세가 1억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여기서 빌라를 파시게 되면 현금을 한 6억 정도를 손에 줄 수가 있다는 논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3구역으로 똑같이 가서 7억짜리를 투자하신다면요. 여기도 전세가 1억이 채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행 이동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의도는. 자, 이렇게 평행 이동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3구역으로 가시되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이게 다가구 주택으로 투자를 이게 이동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내가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왜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평행 이동 투자하더라도 내가 대출 하려고 않고 이런 전세 보증금만 하라고 한다면 여기도 6억 똑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가게 돼도 6억이라는 돈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많아봤자 몇 천만 원 더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에는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전세도 들어있고 월세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상당히 적게 붙어 있죠. 즉 내가 사는 금액하고 평가 금액의 차이가 갭이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가구 주택 대지 한 30평 예를 들어서요. 대지 30평 정도 되면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걱정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여러 세대가 월세도 나오고 전세 보증금도 들어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해도 월세에서 이자 부담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3구역으로 가서 빌라 투자할 때도 6억,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투자할 때도 6억.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같다면은 좀 더 가치가 높은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으로 이동 투자하시는 것은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평행 이동, 여기서 빌라 팔아서 여기서 빌라 가는 거, 이거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기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문자 주신 분 참고하세요. 네, 끝자리 3120번님 한남 뉴타운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전략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화성 파크드림 네,
그게 지금 제가 2012년도에 그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12년. 지금 이제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매도 시기가 언제쯤 좋을지 그것도 이제 앞으로의 그 전망이 어떨지 그거에 네. 따라서 지금 제가 매도를 좀 할까 해서 전화 좀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문의 주셨던 아파트 매도 시기, 네, 향후 전망까지 함께 좀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거기서 거주 중이세요? 임대 중이세요? 아, 지금 거주 아니고 지금 세를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세를 주고 있고요. 예. 자, 일단 김포 쪽으로 투자를 하신 것 자체가 조금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한강 신도시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입지가 꼭 좋은 지역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몇 평인가요? 34평이요. 예, 34평 시세가 어느 정도 가시는지 아시죠? 예, 저희가 들어간 거는 한 3억 5, 6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뭐 매매하는데 한 3억 천 정도 이렇게 예, 된다고 3억 초반. 즉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3억 6천에 샀는데 예. 저는 지금 3억 6천에도 아주 정말 이게 뭐랄까요 가격을 많이 주고 최고점에 사신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어요. 예. 예, 손해를 봤기 때문에 혹시 다른 주택을 또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쪽으로 인천의 불로동 쪽에 지금 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니면은 저기 고촌이나 아니면 풍무동 그쪽으로 예. 하나 그걸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예. 자, 왜 이 가격 차이가 이게 극명하냐면요. 예. 일단은 여기 이 아파트하고 바로 옆에 이제 월드 메리당이 있어요. 예. 월드 메리당은 같은 평형대도 더 낮습니다. 여기가 3억 초반이라면 여기는 한 2억 중반밖에 안 갑니다. 예. 자, 2억 중반밖에 안 가고 또 이쪽에 보면은 신규로 공급된 KCC라고 있어요. 예. 예, KCC는 그래도 3억 후반대는 갑니다. 3억 중후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한강 신도시 운양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아마 있습니다. 예, 여기 같으면은 같은 김포 한강 신도시인데 34평이 한 4억 5천 갑니다. 자, 여기서 무슨 차이냐면요. 결국은 서울로의 어떤 접근성입니다. 서울로의 접근성. 바로 김포 도시철도가 뚫리는데 이쪽은 안 지나가잖아요. 안 지나고 저 한강 신도시 운양역 있는 쪽으로만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호재도 이게 입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김포 도시철도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 말경 앞으로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만은 이게 개통이 되더라도 초역세권에 위치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서울로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 2년 있다가 처분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은 아까 저기 고촌이네 풍무동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면은 그냥 손해 봤지만은 미련 버리시고 오히려 풍무역 만들어지는지라든지 고촌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되는 2018년 말까지 기다렸다가 처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냥 과감하게 좀 손해를 보신 거 털어버리고 매도하시고 예, 김포 도시철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 투자하시는 거 그 둘 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창보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혹시 궁금한 점 더 있으신가요? 김포역 철도 역세권은 어디를 말하는지 그게 잘 안 돼갖고 입력이 안 돼서. 김포 도시철도가요. 김포공항에서부터 쭉 오다가 고천 들리고 풍무 들리고 해서 이게 운양 이렇게 들리고 하는 노선이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도 이렇게 보시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좀 새 아파트로 이렇게 갈아타시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쪽에 그 맞은편 쪽으로 인천 그쪽에 그 불로동이라고 예. 그쪽은 좀 어떤가요? 그러면? 그쪽은 좀 별로고요. 오히려 하여튼 가능한 서울 접근성 좋으면서 서울에 가까운 쪽으로 하십시오. 자꾸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님 저희 생방송 끝나고 나서도 궁금증 더 있으시면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그럼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상담 전화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번호로 하면 되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전화 한 통 더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아, 네. 네. 저기, 서울, 송파구 문정동 네. 올림픽 그 휘미리 아파트 있잖아요. 네, 회밀이 아파트. 예. 네. 예, 그걸 올 9월 중순경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예, 그거 이제 매도 시점이 좀 어느 정도 해야 좀. 네. 알겠습니다. 예, 매도 제가 안 시기 보시고. 타이밍 저희가 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올 9월 달에 네. 올림픽 해밀타운 아파트를 사셨다고요? 네네네. 예, 몇 평이죠? 33평입니다. 예, 33평이요. 그러면 네. 가격은 한 뭐 8억 중반 이 정도에서 구입을 하셨나요? 바로 500에 샀습니다. 예. 아, 그렇다면 층이 좀 낮은 건가 보네요. 아니요, 제일 꼭대기층. 예, 예. 자, 일단 뭐 전세는 한 5억 가요. 왜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좀 낮죠? 자, 말 그대로 첫 번째 말씀드리면요. 이 아파트는 28년 된 아파트입니다. 자, 네. 두 번째는 대단지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초역세권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주변에 수서역이다 뭐다 해서 주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이전에 매도 시점을 좀 여쭤보고. 아닙니다.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을 더 보유하셨다가 처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3, 4년요? 예, 예. 왜냐? 지금. 지금 28년 정도 됐어요. 28년 정도 됐기 때문에 3, 4년 후면은 분명히 안전진단이다 보다 재건축에 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규모도 있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 예. 아,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아, 그래, 그 정도 최소한 그래도 뭐 앞으로 뭐 2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죠. 그래야 재건축 연한 30년 정도 채우죠. 예, 저는 그래도 아무리 뭐 이렇게 급하시더라도요.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처분하실 것 같으면은 투자 잘못하신 거죠.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죠. 왜? 그리고 또 2년 정도는 있어야 또 재건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저희 생방송이라서 시간이 조금 제한됩니다.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저희가 추가로 상담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 혹은 샵 8289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연락,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우리 팀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지훈주 팀장님과 지역 호재와 앞으로 또 기대되는 지역들의 수익형 부동산 매물 안내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매물 개요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면적은요 40.1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0.24제곱미터 되겠고요. 2017년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에 욕실이 갖춰져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총 6층 중에 6층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입니다. 3억 500만 원, 대출가는 월세 시 1억 9,800만 원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5,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5만 원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 5천만 원, 월세 시에는 7,700만 원 예상됩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대 추천 포인트로 주변에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한강, 올림픽공원 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는 이제 그 주변의 집가 상승은 물론이고요. 또 그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본 매물 주변으로는 정말 특급의 매머드급 호재인 제1, 2 롯데월드와 또 석촌호수,
한강, 올림픽공원 등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와 또 자연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입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에서는 또 움직이지 않는 성질인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또 주변의 자연 호재와 랜드마크 등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금 노선 9호선 연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9호선 또 한 번씩 타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9호선을 타면서 좀 느끼는 이제 감정이 그 지나는 어떤 지역의 쾌적함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좀 그 이유는 좀 9호선이 아무래도 한강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또 분석 시 9호선 라인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9호선이 지금 본 매물과 이제 3단계 구간 개통을 이제 하게 되면 본 매물과 초역세권의 1분 거리에 이제 입지를 하는 위치에 하고 있고요. 또한 주변에 이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점인데요. 수요와 공급은 경제에서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롯데그룹 측은요, 이제 제2롯데월드의 효과로 이제 2만 3천여 명의 이제 고용 창출 효과를 이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젊은 세대 1, 2인 가구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 매물과 같은 소형 평형대의 이제 매물로 좀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입지 여건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 시 초역세권 이제 도보 1분에 위치를 하는데요. 보통 역세권이라 하면 이제 역과의 반경 500m 권역을 말하고요.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1차 역세권은 250m 이내의 권역을 말하고요. 2차 역세권은 250m에서 500m의 권역을 말하는데요. 본 매물은 역과의 반경 70에서 80m로 1차 역세권 중에서도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는 매물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석촌역을 한 8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9호선 이제 개통이 되면 초역세권 1분 거리로 만나보실 수 있는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 매물 주변에는 이제 정말 유명한 제2 롯데월드가 있고요. 유명한 또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문화, 쇼핑, 여가 등이 이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난개발이 아닌 도심 기능이 균형 발전된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9호선 개통 시에 도보로 1분 거리에 갖춰져 있게 될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십니다. 건물의 특징 그리고 가격까지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네, 본 매물은 오피스텔 수준의 시공이 되어질 예정이고요. 또 세계동의 58세대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요즘은 이제 다세대 주택도 오피스텔처럼 이제 정말 깔끔하게 건축이 되고 있는 추세로요. 또 본 매물의 시공 업체는 소형 평형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자재는 물론이고 건물의 구조와 배치 등도 굉장히 최유효 상태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실거주에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남향의 로열층, 또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6층 중 6층으로 이제 굉장히 개방감과 또 1조권까지 모두 확보하실 수 있겠고요. 3베이 구조로 이제 굉장히 최대한 공간을 활용적으로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보통 코너 건물이 일반 건물보다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은 모두 아실 텐데요. 본 매물은 코너보다도 더 좋은 이제 3면이 도로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본 매물 1층에는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주변에 이제 대로변에 가깝고 또 상권 형성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3억 5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5,500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105만 원 예상을 합니다. 대출 금액 약 1억 9,8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7,7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매물 개요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3년 8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전용 면적은 20.1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9.09제곱미터입니다. 방 하나, 욕실이 갖춰져 있는 구조고요. 총 5층 중에 2층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8,500만 원, 대출 금액은요 월세 시 1억 2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75만 원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 그리고 입지 여건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레지던스 임대 중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매물은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레지던스 회사와 관리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공실 상태에서도 꼬박꼬박 월세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임대 기간 만기 시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시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매매가를 들 수 있는데요. 강남에 현재 이제 신축되는 원룸이라 하더라도 1억대를 만나보시기 힘든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토지 지가 상승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가 상승 때문에 지금 강남에 신축되는 원룸 거의 2억대에서 2억 초반대, 2억 2천 정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3년 전에 준공이 된 매물이기 때문에 토지 지가 상승 전 가격 1억 8,500만 원으로 저렴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매물은 안정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지하시다가 추후에 이제 차익형까지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 수익형과 차익형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지를 보시면요, 2호선 역삼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선으로 순환선인데요. 2호선 도보 3분 내로 매우 가깝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이고요. 이 역세권에 대한 가치는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매물 입지적으로 굉장히 가치 상승 여력이 확실시되는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대 업무 단지인 테헤란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보시면 굉장히 두터운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상업 지역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주거 시설이 부족한 주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지역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신다면 본 매물, 임대가와 매매가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 매물,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계십니다. 건물의 특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픈형 원룸의 풀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삼동은 정말 1인 가구가 가장 많기로 이제 통계된 지역인데요. 본 매물 오픈형 원룸의 풀옵션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어떤 수익률 역시 같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즉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본 매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3년 8월에 완공된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잔금과 동시에 바로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선분양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갖춘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인 가구가 가장 많기로 통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1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디자인과 컬러 등으로 내부와 외부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밝고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또 옵션을 보자면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물론이고요. TV와 소파, 침대, 블라인드, 붙박이장, 밥솥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갖춘 풀옵션 원룸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또 가격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 정말 토지지가 상승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네. 저렴한데요. 1억 8,5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월 75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 약 1억 2천만 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오늘은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두 가지 매물 살펴보셨습니다. 지훈재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이정찬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무료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찬 대표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시겠고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정찬 대표님과 그리고 지훈재 팀장님과 좋은 알짜배기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